제19편 부도지 3회 파사 파초. 파사. 전후에서 신라의 역사는 허구인 조작으로 박재상이 파사왕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사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파사하니까 누구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지요? 한나라 우임금인 김수로왕의 황후 호황옥의 고향이 파사라고 했습니다. 호황옥은 가락국의 초대왕인 수로왕의 부인으로 호황후 또는 보주태후라고 한다. 유타국인 월지국의 공주로 48년에 오빠 장유 화상 및 수행원들과 배를 타고 가락국에 와서 황후가 되었다. 고등왕을 비롯해 아들 10명을 낳았다. 생애 호황후라고도 하며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모이다. 상궁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호황옥은 본래 아유타국인 월지국의 공주인데 부왕과 황후가 꿈에 상제인 천황의 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국 수로왕의 배필이 되게 하였다. 공주는 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김해 남쪽 해안에 이르렀다. 이에 수로왕은 유천관, 신기관 등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맞으며 황후로 삼았다고 전한다. 황후는 고등왕 태자 고등공을 낳았으며 188년에 죽으니 나이 157세였다고 한다.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의 구분이 호황후의 등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호황옥이 먼 바다를 건너 남방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별로 없으나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야기가 덧붙여졌다고 보아 본래의 시조설화가 윤색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설화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시호는 보주태후이다. 김해 허씨. 그녀는 10명의 아들 중 2명에게 허씨성을 쓰게 해달라고 수로왕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맏아들 거동은 김씨로 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은 호황후의 뜻을 달려 허씨로 사성했으며 나머지 7아들은 불가에 기유하여 하동 7불로 성불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후 모친의 성을 따라 허씨성을 사용하던 두 왕제로부터 한국의 허씨성이 유래되어 김해 허씨로 이어지고 있다. 일설에는 가야의 불교 전례에 기여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호황옥과 그녀의 친정 오빠 장유 화상이 가야 지역에 불교를 처음 전례했다는 설이 있다. 불교의 승려였던 친정 오빠 장유 화상은 금강가야 지역에 장유암이란 사찰을 짓고 불상을 모셨으며 이후 가야 지역에 불교가 전례되었다.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암 경내에는 장유 화상 사리탑이 현존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역사학계 사람들의 생각하는 내 구조에 많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같으면 현지의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돛담배로 사람이 올 수 있겠는지요? 역사는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닌 일상의 상식 속에 있습니다. 호황옥의 고향 보주는 박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이 월지국이라고 노출이 되었습니다. 대월지 소월지의 정체가 환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월지국은 바로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 월석에 있는 지명입니다. 소시적부터 아주 궁금했었던 것은 호황옥이 허씨이면 어디 허씨인지. 호황옥 허씨의 본가는 족보 재본하시는 분에게 공개됩니다. 아유타국인 월지국은 부처님이 계셨던 월성으로 그곳이 경주였습니다. 해주는 태양, 경주는 달, 그래서 1월 성신인 것입니다. 아유타국인 경주에서 비당금자의 금강을 따라 지근거리 관중구지에 귀성해 오셨던 것입니다. 현지의 인도에서 호황후가 반도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 알고 마중을 나갔다는 것인가요? 역사를 소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록 한나라 우인 김수로왕이 무력으로 관중의 부도를 장악했으나 하우도 천황님의 자식이니 천황님의 딸을 보내 하우가 정사를 잘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단군 왕건과 한나라 우인 김수로왕은 동서지간이 됩니다.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하면 파사 석탑 호객가에 있으며 5층이다. 돌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각한 것은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호황후가 서역에서 올 때 이 탑을 배에 실어
풍파를 진정시켰다 한다고 했습니다. 허황후가 자신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석탑이 바사 석탑입니다. 그런데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는 허황후의 고향 바사가 여주의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 경기도 여주의 성지를 인용하면 바사성 서북쪽으로 40리 되는 소산 인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사성인 바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사를 사바세계의 사바 또는 파촉이라고도 합니다. 비당금자의 금강,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지류로서 역사 속 사천성 송도 남쪽에 위치한다. 파샤를 끼고 흐르는 신도강 상류로에 부르는 이름. 그래서 파샤우르가 비당금자의 금도라고 불렸다. 동방견문록에서 역사 조작으로 현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으로 조금 변주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의 강이라고 신도수인 인더스라고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경도인 개경에서 관중의 한양 장원으로 흘러가는 한수 한강입니다.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렸습니다. 옥루는 산 이름으로 송도 서북쪽 도강형 경내에 있다. 성도의 이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옥의 소리는 옥, 슉, 쇽, 훅, 유로도 소리가 참으로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옥루는 우루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촉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우루 파슈르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닌가요? 바로 건다라, 간다라, 파샤우르가 아닌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간다라 파시오르의 한자음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도 옥루는 파사 옥루이기도 하며 파사에 사는 시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파시우르가 됩니다. 파시우르, 파시우르, 파샤우르, 파사. 금도 옥루는 간다라이지만 건드로로 발음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금도우루, 금도 옥루의 발음일 터입니다. 나머지는 금도의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비당금자의 금도 개경을 안심하고 건타라, 신도 파랄사, 파셰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파시아우르가 200이 읊고 있는 송도, 신도, 금도, 옥루가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한 포인트가 고정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줄지에 따라서 찾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파사인 발의 여러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로사, 푸르사, 파랄사, 파셰, 바샤, 파샤, 발의 파사, 페시아는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살이 짜르 황제를 의미하는 말로서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포로, 푸르, 파랄, 발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서해 미륵보살부에서는 보살이란 말의 흔적을 찾아보면 바카스, 푸카스, 우카스, 카스, 구루자, 기리샤, 그리스 등이 있고 박이 바카, 푸카, 구루, 기리, 그리, 카라만, 바라만, 아라만, 아라, 로마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남해 인근 근방에도 박이라는 말에 하시, 카시, 쿠시, 가락, 고락, 가라 등의 서해와 유사한 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박의 받침 중에 기역을 배제해서 포로, 푸르, 파랄, 발로 남아 있고 서해에서는 리을을 배제해서 바카, 푸카, 우카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방언의 차이일 뿐입니다. 파사, 파촉인 발해.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는 말 발해는 천조 또는 보살, 실제적으로는 보살부 혹은 천조가 자리 잡은 벌, 포로사, 포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파사가 역사 속에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송도, 금도, 박해, 발해, 간다라였습니다. 파사성이 또한 소산, 임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임강은 임땅에 흐른 강으로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간, 금주, 금령,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군명 임해에 있는 강이 또한 인강으로 임항과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입니다. 김해는 민족의 용산인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천황님의 따님이었던 호황후께서 유다국인 천조가 있었던 전축국에서 그 옆에 왕부에 붙어 하나라 우가 점유하고 있었던 관중의 부두에 오셨던 곳입니다. 아리안 X의 사견으로는 부도지를 설명하기 위해 박재상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파사라는 지역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과 천황님이 계셨던 곳을 파샤, 패샤, 파촉이라고 불렀습니다.